그럼 다음을 볼게요. 다음은 뭐냐? 발단을 봤으니까 이제 전개를 봐야죠. 발단에서 주인공 보여줬고, 배경 보여줬고,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암시까지 줬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해요? 바로 진짜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발단에서 주인공의 목적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거고,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 장애물이 바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주인공의 내적, 외적 갈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장애물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목적으로 나아가다가 또 장애물을 만나서 무언가를 깨닫고 다짐하고, 그런 식으로 주인공은 목적을 가로막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다가 이제 지금까지의 갈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갈등 사건이 도래하고요. 바로 이 한 단계 더 높은 갈등, 그 갈등을 마주하기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의 구간을 우리는 전개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전개라고 해서 사건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전개에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떡밥이 풀리는 단계이기도 해요. 빌드업 구간이죠. 설정도 어지간하면 여기 전개에서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기로 가면 긴장감이 높아져서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절정은 작품의 클라이막스이니까 설정을 푸는 구간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떡밥을 풀 만한 곳이 이 전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전개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작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럼 전개를 받고 그 다음 물건 무엇이냐? 위기죠. 그 다음에 위기. 위기는 바로 전개 다음 단계. 그러니까 한층 더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바로 새로운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 갈등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는 거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야기의 초반부에 주인공은 한번 일상이 뒤흔들려요. 평행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죠. 그게 곧 주인공의 목표가 되고요. 그런데 위기에 들어서 이 목표의 가치에 변화가 생겨요. 이 목표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질 수도 있죠. 뭐가 되었든 그로 인해 새로운 다음 목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인공은 한층 더 격렬한 갈등의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위기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 위기라는 장 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다시 장애물과 맞서야겠죠. 그 과정에서 전개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개의 사건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가운데선 전문가들이죠. 몇몇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제2의 전개라고도 이야기해요. 다만 이전에 있었던 전개보다 그 갈등이 더 높죠. 주인공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다 보면 어느덧 절정에 도달해요. 절정은 뭐예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었던 깨달음을 통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존재와 마주하고 마지막 충돌을 벌이는 장이에요. 해당 절정에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던 비밀이 밝혀지거나 의문이 해소돼요. 무엇이 되었든 주인공은 최후의 선택을 내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절정이 바로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의 분기점이에요. 지금까지 발단, 전개, 위기를 통해 쌓아왔던 빌드업이 바로 이 절정에서 폭발하는 거죠.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전해주는 장이에요. 당연히 이 절정을 잘 쓰려면 이전 파트, 특히 전개와 위기 파트를 차근차근 튼튼하게 잘 쌓아야만 해요. 앞부분이 날림 공사일수록 이 절정 파트의 힘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잘 써야 돼요. 전개를 잘 쓰는 작가들이 제 기준이에요. 전개를 잘 쓰는 작가들이 저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지망생들 중에서도 위기랑 절정을 잘 쓰는 작가들은 많아요. 근데 발단 전개를 잘 쓰는 지망생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흐린나는 작품들 보면은 이 발단과 전개를 굉장히 잘 써요. 사실 발단과 전개를 잘 쓰면 절정 단계에서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힘을 빡 주지 않아도 생각보다 큰 카타르시스를 전해줘요. 왜냐면 이미 빌드업이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 절정 파트에서 주인공의 선택은 작품의 주제와도 반드시 일치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주제를 설정한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듯 이 절정은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긴장감이 높고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하이라이트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요. 드디어 절정을 지났어.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바로 결말이죠. 결말은 바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파트예요. 이야기는 결국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는 거잖아요. 절정 이후에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건이 해소되었고 갈등 또한 사라졌어요. 모든 사건과 갈등은 전부 절정에서 어지간하면 끝내야 돼요. 만약 절정에서 다 못 끝냈다. 근데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뒤로 빼요. 결말 뒤로 빼서 외전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결말에서 뭐예요? 새로운 사건과 갈등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선택에 따른 여파를 보여줘야 해요. 당연히 이 결말은 독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건 납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엔딩 제대로 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막 타츠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타츠키 하면 안 돼요. 네. 이 외에도 결말에서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아요. 뛰어난 작품이라면 독자에게 여운이나 감흥을 남겨주기도 하겠죠. 저는 작가의 작가성, 그 작가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지표로서 볼만한 게 바로 이 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깔끔하고 납득할 만한 완결을 냈는가, 얼마나 감정적인 여운과 감흥을 전달해 주는가. 작가성이 뛰어난 작가들은 절대 완결을 흐지부지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다른 작가님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완결은 제대로 내달라고 자주 이야기해요. 상업적 성적은 저는 초반이야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이. 그래서 초반에 유입이 없으면 그 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성적은 초반에 달려있지만 작가로서의 수명은 완결이 결정지어준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웹소설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경제 전체가 좀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웹소설 시장은 진짜 작가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 작가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2년 뒤, 3년 뒤에는 이 경향이 더 심해질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작가들은 사라지고 진짜 작가들만이 글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결을 제대로 쳐버릇해야 돼요. 절대 완결을 날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완결을 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지망생들이랑 신인들은 한 번도 완결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온몸 비틀기 하면서 좋게 마무리를 맺도록 하셔야 해요. 좋아요.